성큼 다가온 겨울. 깊어지는 계절처럼 여러분에게 속 깊은 이야기로 다가가고 싶은 안녕하세요. 91.3MHz 서대문 FM 오늘도 행복을 내 마음은 맑음의 DJ 니나입니다. 칼국수에서 이렇게 깊은 맛이? 진한 국물의 사골 칼국수와 만둣국, 가시를 하나하나 발라낸 부드러운 사골 황태국, 김치 하나까지 손수 담가 내오는 장인의 정성이 듬뿍 담긴 음식들, 따끈하고 든든한 한 끼 팔방 칼국수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푸짐한 전골에 30년 비법의 수제만두 한 접시를 곁들이면 모임이나 회식도 오케이. 남가자동 이웃들의 입맛을 사로잡아온 백년시장 맛집 팔방 칼국수에서 사계절 변함없는 맛과 인심을 누려보세요. 팔방 칼국수 0507-1450-2398 0507-1450-2398 어서오세요 여러분. 오늘의 내 마음은 맑음 시아의 사랑의 인사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저와 이 방송에 있어서 나름대로 특별한 날인데요. 바로 오늘로 내 마음은 맑음이 20회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7월 4일에 첫 방송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여러분과 19개 그리고 오늘로 딱 20개의 다른 주제로 만나뵙게 되었는데요. 저는 아직도 방송의 여름 개편에 방송 날짜가 정해졌을 때의 그 긴장감을 잊지 못합니다. 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게 껄끄럽다거나 부담이 돼서는 아니었고요. 과연 내가 하려는 이야기가 이 긴 시간 동안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과 길게 만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까? 하는 기대이자 불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직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보고 싶은 감정이 많이 남아있답니다. 참 다행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제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지난 방송도 다시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서대문 FM 앱이 있습니다. 서대문 FM 앱을 통해서 실시간 방송과 방송국 소식을 들어보실 수 있고요. 너튜브와 팟빵에서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시면 내 마음은 맑음의 지난 회차뿐만 아니라 우리 방송국의 다양한 방송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 방송의 1화, 2화는 조금 미숙해서 권해드리지 않고요. 3화부터 들으신다면 아마 재밌는 방송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화, 2화에 다뤘던 주제들은요. 언젠가 꼭 다시 더 깊어진 이야기로 돌아올 예정이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노래는요. 클래식을 샘플링한 노래들 중에서 신나는 곡들로 대부분의 플레이리스트를 꾸려봤고요. 방송 들으시는 동안 엉덩이를 들썩들썩 어깨춤 덩실덩실 추진 않으실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가진 내면의 흥, 이 플레이리스트로 끌어낼 수 있길 바라보면서 첫 번째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감정을 하나하나 풀어보고 수용하고 다독여주는 시간, 나를 안아줘입니다. 오늘 나를 안아줘의 주제는 나르시시즘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제가 언젠가 저는 단벌 숙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옷이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화장도 잘 안 해요. 그런데 나는 왜 옷이나 화장에 별 관심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극도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특별한 날 또는 타인을 빛나게 해주어야 하는 자리나 축하와 응원을 해야 할 때, 그때는 당연히 저도 격식을 차려서 화장도 열심히 하고 머리도 하고 옷도 신경 써서 입습니다.
하지만 그건 1년에 한두 번 정도이고요. 학교나 회사처럼 매일 가야 하는 곳에 갈 때는 저 자신을 꾸미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노력이 너무나도 불필요하고 또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조금 변했습니다. 요즘엔 어딜 가든 외출할 때는 간단하게나마 화장을 꼭꼭 하고요. 또 너무 편하게 옷을 입고 나가진 않는 건데요. 저희 가족들 표현에 따르면 제가 늦바람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어느 날 외출을 하려다가 별 생각 없이 시간이 많이 떠서 간단하게 화장을 했었는데 문득 보았던 거울 속의 내 모습이 평소와는 조금 달라 보이지만 꽤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마치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에 사랑에 빠진 나르시스가 된 기분이라고 할까요?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보통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면 자기 중심적이고 또 겉모습, 외모에만 신경을 쓰는 듯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쉽게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프랑스의 철학가 파브리스 미달은 져서 이러지 마, 나 좋은 사람 아니야 를 통해서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일침을 날립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노래 듣고 계속 알아볼게요. 레드벨벳의 Feel My Rhythm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당신의 곁에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노동법 강좌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무료 노동상담, 소상공인을 위한 노사 관계 지원과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문화복지 사업 등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부당 노동행위, 산업재해, 직장 내 차별행위 등 일하다가 겪는 어려움은 무료 노동법률 상담 02-395-0025, 02-395-0025로 전화주세요.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요양보호사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슈 서대문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다양한 업무 편의시설과 안마의자가 준비되어 있으니 이동 중 힘드실 때 언제라도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소식을 좀 더 알고 싶다면 카카오 채널 서대문 노동자센터를 검색해주세요.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노동이 아름다운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을 응원하는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바흐가 작곡한 지선상의 아리아를 샘플링한 노래 레드벨벳의 Feel My Rhythm 들으셨고요. 첫 번째 코너 나를 안아줘에서는 나르시시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가 파브리스 미달은 져서 이러지 마, 나 좋은 사람 아니야 를 통해 나르시시즘이 정말로 나쁜 것이냐는 일침을 가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아니라 스스로를 살아있는 존재, 관심 받을 만한 존재로 인식하는 태도라는 건데요. 저자는 어릴 적 부모님의 교육과 주변 환경에 의해서 20대 초반까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을 갖고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은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원하는 게 있어도 자연스럽게 내가 이걸 어떻게 하겠어, 노력해봤자 안 될 거야 같은 생각과 말을 하고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파브리스 미달은 나의 가장 큰 적이 곧 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마치 인터넷에서 유행했던 지팔직곤이라는 자기 팔자를 자기가 꾼다라는 말처럼요.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을 이기적인 행동으로 정의함으로 인해 자기 스스로가 자신이 원하는 삶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같은 맥락에서 겸손도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겸손함의 표현으로
아니에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같은 말을 할 때 만약 스스로를 바로 보거나 인정하지 않은 채 자기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깎아내리면서 비하하는 것에 가까운 행동을 한다면 그건 겸손이라기보다는 아니야. 너라면 할 수 있어. 네가 뭐 어때서. 너 정도면 됐지 뭐. 같은 아주 순간적인 타인의 작은 인정을 바라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격장애적인 나르시시즘과 진정한 의미의 나르시시즘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일종의 자부심을 느끼는 진정한 자기와 달리 성격장애적 나르시시스트는 늘 불안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을 품은 채 눈이 먼 상태로 오로지 타인의 인정과 칭찬 그 자체만을 원하는 자만심만 가득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화 속 나르시스의 이야기도 사실은 그간 스스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자신과 타인을 사랑할 수 없었던 나르시스가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이후 스스로를 더 제대로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된 일종의 부활의 신화로 보아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왜냐면 인간으로서의 불행했던 나르시스는 수선화가 되어서야 비로소 사랑을 아는 고귀하고 행복한 존재가 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내가 나를 모르겠고 자꾸만 부정적인 면만 보여서 스스로 비하만 하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노래 듣고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이들의 누드입니다. 오페라 카르멘의 아리아인 하바네라를 샘플링한 노래 아이들의 누드 들으셨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성격장애의 의미인 나르시시즘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자신을 바로 보고 또 진정한 자기에 다다를 수 있는 방법. 프랑스의 철학자 파브리스 미달은 저서 이러지 마, 나 좋은 사람 아니야를 통해서 자신을 마치 타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대하라고 제안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았을 때 만약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다면 그래도 자신을 판단과 조건 없이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스러운 사람일 수는 있으니까요. 저는 이 사랑스럽다는 말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사랑 플러스 스럽다가 붙으면서 대상을 사랑 그 자체에 빗대어 말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 사랑스럽다는 뜻이 내가 그 대상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그런 인식이 내포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이 사랑스럽다는 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말 자체도 사랑스럽다고 하면 꽤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어쨌든 파브리스 미달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선은 자기 자신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자신에게 높은 이상을 강요하면서 타인의 가장 좋은 순간과 나의 가장 나쁜 순간을 비교하는 것을 경계하고요. 또 지나간 시간 속에서 자신이 했던 행동에 대해 곱씹으면서 후회를 하기보다는 사람이었으니 실수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용서하고 더 나은 내가 되는 발판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또한 무조건적인 희생의 위험성을 경고하는데요. 왜 비행기 타면 이륙 전에 승무원이 안전교육을 하잖아요. 그때 기내에서 기내 이상으로 인해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자신을 먼저 착용하고 동승한 노약자를 도와라. 이런 멘트가 나오잖아요. 제가 정확한 멘트는 지금 기억나지가 않는데 아무튼 저는 그 말이 참 좋습니다. 예전에 마치 제가 저 자신을 잃을 것처럼 타인을 위해서 열심히 분골쇄신해서 일하던 그때 그 말이 너무나도 큰 깨달음과 위로를 주었거든요. 그래서 한참 기내에서 이상한 사람처럼 찔찔 짜고 그랬는데 어쨌든 내가 없으면 타인도 이 세상도 없죠.
물론 나 없이도 세상은 잘만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내가 없다면 더 이상 이 세상도 다른 사람들도 바로 나 자신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죠. 그런 의미에서 나를 갈아 넣어버려 없애버리는 그런 무조건적인 희생을 경계하고, 또한 나의 약점이 나의 전부가 아니며 영원히 자신을 속이면서 살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왜냐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서 무관한 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건 그다지 자신을 아는데 도움이 되는 행동은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옷도 별로 없고 또 자신을 꾸미는 것에 별 관심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요즘에 무슨 룩이 유행한다더라 하고서 만약 제가 제 체형이나 퍼스널 컬러 무시하고 남들이 좋다는 거 무조건 다 따라하다 보면 결국엔 저 자신을 제 눈에 보기 좋게 만드는 게 아니고 우스꽝스러워진다는 것, 여러분도 아마 쉽게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자가 말하는 모든 방법을 실행해 볼 수는 없겠지만요. 나의 다양한 모습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나르시시즘에 다가가는 한 걸음이 아닐까요? 마치 거울 속에 있는 화장을 곱게 하고 웬일로 네일 아트까지 한 저의 외출형 모습과 또 오후 늦게까지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후줄근한 모습으로 라면을 끓여 먹는 휴식형의 저 모순된 모습들이 모두 다 나이고 또 나에게 여러 면이 있을 뿐이라는 것처럼 말이죠. 네, 제가 오늘의 첫 번째 코너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소녀시대의 Fun and Fun, 여자친구의 여름비 듣고 2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나의 셀프 칭찬일기. 첫 번째, 불평불만 대신에 그릇 정리를 한 나를 칭찬한다.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쓴 그릇은 자신이 설거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가끔씩 쌓여있는 설거지와 설거지를 끝낸 후 엉망으로 된 식기 건조대를 보며 한숨이 나오곤 했다. 이번에도 역시 누군가 아무렇게나 올려둔 그릇이 눈에 띄어 한숨이 나올 뻔했지만 불평불만을 하기보다 아직 언니의 마무리가 필요한 아이들이라는 생각으로 그릇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익숙하게 불만을 말하기보다는 사고의 전환으로 그릇을 정리한 나를 칭찬한다. 두 번째, 배달 음식의 유혹을 이기고 밥을 만들어 먹은 나를 칭찬한다. 모처럼 할 일 없는 주말을 맞이해 늦잠을 자고 일어났다. 배는 고픈데 밥은 하기 귀찮고 동생들도 있다 보니 금액을 나누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텅텅 비어가는 통장과 늘어가는 뱃살을 보며 부지런을 떨기로 결심했다. 집 냉장고를 탈탈 털어 동생들과 식사를 하고 나니 부른 배만큼이나 오랜만에 충족감과 만족감이 느껴졌다. 잠시의 유혹을 이기고 스스로 밥을 만들어 먹은 나의 부지런함을 칭찬한다. 세 번째,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몸 상태를 파악한 나를 칭찬한다. 2023년 새해가 밝았을 때 자신만만한 마음으로 1년짜리 그룹 운동을 등록해 두었다. 그런데 연초에 이런저런 핑계로 센터에 나가지 않았다 보니 그새 만료 기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줄어가는 시간과 아직도 반 이상이나 남은 운동 횟수 때문에 몇 주간 매일같이 운동을 하다 보니 건강해지는 것도 같은데 또 어딘가 몸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했다. 오늘도 아침부터 운동을 예약해 두었지만 몸이 좋지 않아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과감히 출석을 포기한 나. 비록 잘한 결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몸이 한결 나아지는 것을 보니 욕심을 버리기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91.3MHz) 서대문 FM 오늘도 행복을 화요일 밤 10시에 본방, 수요일 낮 2시에 재방되는 내 마음은 맑음을 듣고 계시고요. 루이지 보케리니의 미니웨트를 샘플링한 노래, 소녀시대의 Fun and Fun, 슈만의 아름다운 5월에를 샘플링한 여자친구의 노래 여름비, 그리고 저 유나의 셀프 칭찬일기까지 연달아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자잘하고 자기 만족 같은 칭찬일기를 가져왔는데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방송을 듣고는 너는 참 자기애가 충만하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말을 전해주더라고요. 오늘의 주제가 자기애이긴 했지만요. 사실은 저 자기애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체 어떤 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잠깐 고민했는데 아마도 이 칭찬일기가 한 몫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제 방송이 자기애가 충만한 것처럼 들렸다니 어쩐지 기분이 참 좋습니다. 네, 고맙다 친구야. 자, 그리고 지난주 저 스스로 내렸던 미션 푹쉬기였는데요. 사실은 실패했습니다. 뭔가 또 잔뜩 한 주를 바쁘게 지냈어요. 별 소득도 없이 바쁘게 지낸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뭔가 마음의 평화와 신체적 안녕을 바라기에는 아직 조금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제 굳은 몸을 풀기 위한 미션으로 매일매일 스트레칭 하기를 정해보았고요. 이번 한 주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매일매일 스트레칭을 해보시는 것 어떨까요? 근육을 늘리고 수축하면서 조금씩 더 유연해지는 몸, 그리고 몸과 함께 조금씩 더 평온해지는 마음 얻어보시길 제안해보면서 조이가 부른 노래 주댐 듣고 올게요. 바흐의 미니웨트를 샘플링한 노래 조이가 부른 주댐 들으셨고요. 오늘의 마지막 코너 3분 명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저는 늘 머릿속이 복잡할 때가 많습니다. 그 생각은 다양한데요. 뭔가를 하고 나면 늘 그 다음에 뭐를 해야 할지를 생각하기도 하고요. 제 머릿속에 무수한 생각들이 떠다니고 있다 보니까 그게 마치 저의 디폴트 값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마치 뭐랄까요, 거실에 의미 없이 우리 가끔 TV 켜두곤 하잖아요. 정적이 싫어서 시끌시끌한 소리를 계속 내는 예능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틀어놓기도 하는데 저는 제 머릿속도 그래요. 그래서 머릿속과 바깥이 양옆으로 아주 시끌시끌한 그런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정신이 쉽게 피로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곤 하죠. 그런 자신을 발견했을 때 해보면 좋을 명상, 그리고 눈치채지 못했을 때도 해보면 좋을 명상. 네, 오늘의 나의 감각에 집중하는 알아차리기 명상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함께 해본 적이 있는 명상이 있긴 한데요. 평소에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 찬 머릿속을 가볍게 청소하는 느낌으로, 먼지를 털어내는 느낌으로
네, 오늘의 3분 명상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명상 시작합니다. 눕거나 앉거나 서 계셔도 괜찮습니다. 본인이 가장 편하다고 느끼는 자세에서 머리 좌우로 가볍게 흔들어 목에 긴장감 놓아줍니다. 이어서 어깨 가볍게 돌리고 양손을 털어 긴장감 놓아줍니다. 이제 심호흡 시작하겠습니다.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뱉습니다. 다시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숨 내뱉으며 내 몸을 지나가는 공기의 흐름에 집중합니다. 이제 자신의 속도로 호흡하며 공기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뱉습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 가볍게 부풀어 오르는 가슴과 배, 다시 코로 숨을 내뱉을 때 빠져나가는 공기에 따라 변화하는 나의 몸을 느껴봅니다. 지금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면 내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알아차리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만약 어떤 감정이 떠오른다면 나는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알아차리고 감정은 놓아둔 채 몸에 들어오고 나가는 공기의 흐름을 느껴봅니다. 다시 호흡 들이마시며 코를 타고 들어와 코를 통해 빠져나가는 공기의 흐름을 느껴봅니다.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 그 사실 자체에 집중을 하며 천천히 눈을 뜹니다. 파헬벨의 캐논 변주곡을 샘플링한 노래 악동 뮤지션의 오랜 날 오랜 밤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작가 랠프 윌도 에머스는 우리를 우리가 아닌 존재로 만들려는 세상에서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성취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위 상황, 환경이나 타인에 의해 너무나도 쉽게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흔들리곤 하는데요. 누군가 나를 내가 아닌 존재로 만들려고 할 때 자신 있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마주보고 바로 보고 또 수용하고 안아주는 것은 어떨까요? 때론 미울 때도 또 싫을 때도 있지만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랑스러운 자신을 토닥토닥 해주시길 바라보면서 저는 파가니니의 라 캠파넬라를 샘플링한 노래 블랙핑크의 셧다운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내 마음은 맑음. 저는 DJ 유나였습니다.